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라운 방송,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양 지수가 상승은 상승이지만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5% 하락으로 살짝 전환이 됐고 코스닥 지수는 0.1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지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표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53,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 2%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다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0.2%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흐름이 좋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2%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에서 또 주주환원, 주주가치 재고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컸던 알테오젠 오늘은 반등에 나서주면서 6%대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가량 상승 중이고 무엇보다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기업인 엔캠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13%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테마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간 과연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다리면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정말 힘드실 겁니다. 24년도 정말 제가 생각했던 이제까지 제가 겪은 시장 중에서 겪어본 시장은 다 겪어본 24년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월 달 마지막 24년도의 마지막 한 달 월봉이 12월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5, 6, 7, 8, 9, 10, 11달까지 힘들었던 주식시장에 12월 달에는 조금씩 낙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현재가 호가창에 지배당하신 분들은 약간 제 말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강인데 너무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기술력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안고 가야 중국하고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술주 가지고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보조금 협박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들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떨어졌고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반대로 저번 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알네트나 주가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술주,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네트나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전 세계 기술력이 제일 좋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올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전 세계 최초로 꼴찌가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늘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트럼프의 정책일 뿐 트럼프는 보조금을 폐지하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반도체 2차 전지의 숨통을 좀 트일 만한 호재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 중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반드시 금방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방송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도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주요 지수들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지수만큼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월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 중이고 코스닥 지수는 8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 달 12월 2024년의 마지막 12월에는 그래도 이 지수가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의 정치 외교적인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이 되기로는 1,402원
1,402원대로 확인이 되는데 1,402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1,400대죠, 여러분들. 1,400원대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IMF 때 그때 대우가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대우였어요. 네. 대우가 그때 무너질 때, 그때 IMF 때문에 약간 무너졌는데, 그때 이 IMF 때 환율이 2,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네. 정확히 2000년대 초반에서 99년 말쯤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400원대도 엄청나게 높은 환율이었는 거죠. 즉,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상관관계가 되는 건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뭐 보조금이 해결됐나요? 2차 전지 뭐 보조금 해결이 됐나요? 아직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소가 됐나요? 이런 상황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낙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오늘 국내 증시도 낙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국내 증시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반도체 보조금 뭐 기술주 해소됐냐? 해소도 안 됐고, 야, 뭐 환율이 떨어졌냐? 환율도 안 떨어졌고, 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종전이 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떨어지니까 뭐 너네가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뭔가 지수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좀 있으면 환갑을 맞이해요, 여러분들. 환갑이요? 네, 좀 있으면 환갑을 맞이하는데 네. 이 환갑 때 버는 돈은 없고 지금 큰일 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 지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쪽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되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딱 하나로 가고 코스피 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NNF로 주가를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 저는 전정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트럼프로 인해서 내년에 만약에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근거죠? 무슨 근거긴요? 네. 그동안 미증시가 올라갔어도 트럼프가 우리 국내 증시 기술주에 보조금을 협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연 이 지수를 견인하는 건 뭡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죠. 아무리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하이닉스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지도 않았죠. 단 트럼프가 이 기술주에 대해서 보조금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무덤 밖에서 파멸을 이렇게 꺼내려면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하나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지금 고점인 상황에서 미증시가 고점 부분에서 차익이 나온다고 해도 트럼프가 반도체 우리나라 투자한다고? 한국 반도체는 미국하고 영원히 동맹 국가에 대해서 화합을 지지걸.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지수가 다시 기술주가 상승하면 우리 국내 증시는 나홀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어떤 뉴스든 간에 어떤 증권방송든 간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어떤 삼성전자 떨어져가지고 또 10만 전자 자산주 매입 뭐 무용지물이다. 뭐 반도체 점점 HBM 매물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거지. 우리는 지금 순리대로 어떤 단계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시간 42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다 해소시키고 모든 거 다 보따리를 풀고 갈 예정입니다. 자, 안 선생님. 네. 일단은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1,402원이에요. 지금 현재 환율이 왜 올라갑니까? 관세를 높인다고 하고 있어요. 즉 너네한테 관세 60% 매길게 하면은 중국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을 하더라도 여기서 10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관세 60% 내긴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상품이 60만 원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즉 이 중국 제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서 관세 60% 매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짜리 물건은 150만 원에 내놓을래. 그래야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즉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환율이 그동안 1,400원까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밀가루 여러분들이 3,000원짜리 샀는데 관세 매겨가지고 이 밀가루가 3,0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의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물건값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 되기 때문에 네. 환율이 1,400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했더니 일단 대표적으로 뭐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최근에는 점점 커지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는 이제 세금을 조금씩 걷되 그 세금을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바로 다른 해외 물건들의 관세를 확대를 시킴으로써 그것을 충당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만약에 높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우려감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님. 일본에서 지금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행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지난 8월에도 바로 일본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 블랙 몬데이 사태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일본이 12월 때 금리는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원래 사실 일본 순서대로 하면 9월 달, 10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일본은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NK 청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부딪힐 수 없으면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억울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본 총리가 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NK 청산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딪힐 수가 없으면은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피할 수 부분은 없으면 부딪혀라. 피할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 합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잠시 좀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엔케인 청산에. 왜냐하면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트럼프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부분을 조금만 둔화시켜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 될게 마이너스 3%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으로는 이 시점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네. 예전처럼 마이너스 5% 10% 빠지는 것보다 그 순간에 약간 좀 기술주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둔화가 되면은 마이너스 10% 될게 마이너스 4% 3%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너무 걱정만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은 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호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사실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좀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도 안 줄 것 같고 2차 전지 기업에도 보조금 안 줄 것 같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전문가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안원수님. 아니 안원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셋집을 갔어요. 전셋집을 갔는데 전세로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갔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 3억짜리 전세에서 집주인한테 우리 전세금 해가지고 우리 2년 동안 살 거니까 전세금 3억을 드릴게요. 그럼 집주인도 알겠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재계약할지 아니면은 나갈지 그때 결정하자고요. 일단 전세금 2억부터 3억부터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은행에다가 3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를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2년 지나고서 집주인이 내가 생각해볼 때 우리 집 전세값이 원래는 4억짜리, 5억짜리였는데 남들이 와서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쪽이 와가지고 더 거래가 안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나중에 줄게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즉 LG 엔소하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보조금 즉 전세 현실하고 비슷한 건데 미국이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 고용 창출했는데 집주인이 미국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다른 부분은 관세를 면제를 시켜줄 수는 있어도 이 보조금은 아예 철폐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 하나의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뿐이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아니 언론에서 매번 그렇게 얘기하자.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고.
12월 수출 1.4% 증가됐어요. 달러 많이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 달러 많이 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달러가 지금 1,400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한테는 그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로 세계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네요.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 12월 수출 1.4% 증가가 됐는데도 예전에 저 일주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수출에 대해서 한국 시장 어떻게 되나 맨날 그런 자극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네. 라면을 먹을 때 신라면을 많이 먹으면은 수프만 집어넣지 야채 수프는 안 집어넣는 사람들인 거야.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 이제 이런 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출 증가가 됐는데도 오늘 반도체 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수출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월요일만 해도 우리가 네. 58,000원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 미국의 그 누구지? 버라이즈 와즈인가? 그 햄버거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 버라이즈 와즈가 계속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삼성 반도체가 또 1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보조금에 대한 여파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수출 필요 없어요. 만약에 수출이 10% 빠졌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네. 뭐냐? 삼성의 보조금을 받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보조금만 받으면. 그렇죠. 왜 이렇게 전 세계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는 건지. 소영이 근데 바이든이 최근에 TSMC에는 보조금을 줬다면서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왜 안 주나요? 지금 TSMC 주고 인텔도 주고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도 줘야겠죠. 네. 삼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못해도 8조 원에서 9조 원이고 오. 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4,500억에서 5천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한쪽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한쪽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은 어차피 저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그 우려감 속에서 반도체만 무너진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빠르게 지급을 삼성한테 해준다고 하면은 삼성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부가시성이 해소가 됩니다. 네. 환율이 1,400원이 넘더라도 어느 정도 10% 상승할 수 있는 거 8%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도. 즉 저번 주에는 다시 한번 보조금에 대한 여파로 삼성 주가가 떨어지고 2차 전지 주가도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던 거고 이번 12월 달에는 못해도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바이든이 삼성 쪽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 삼성하고 2차 전지 쪽은 부가시성이 해소가 돼가지고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12월 수출 1.4% 증가되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 아직까지 이 보조금 여파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보조금 줄 거긴 줄 건데 그 보조금 받기 전에 너무 흔들어대고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시는 제가 저번 주에 뭐 하고 했죠? 뭐 하고 했죠, 여러분들? 금 쪽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오지압이 넓어요. 오지압이 넓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하면 또 쪼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또 옆에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쪼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또 떨어뜨리고 즉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선장판이 계속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장판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선장판이 예전에 일지 잡는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많이 드셔야죠. 우리도 아이슈타인도 많이 먹었는데.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장판은 계속 열려 있는데 네. 자꾸 이 선장판 안에서 자꾸 새벽에 저 멀리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뭐만 쓰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나도 필요 없고 전문가들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의 트위터 하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악재 해소를 시키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한미 친환적 발언이 중요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군함에 대해서만 좋게 얘기했지. 한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고 한국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방국이 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대에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한미 친환경 발언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10% 떨어질 거에 3%밖에 안 떨어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자기 국가에 더 투자, 즉 기브 앤 테이크, 서로 간에 딱
소요간에 만족할 만한 그 기브 앤 테이크를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공포를 조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중간에 맞출 수 있는 거는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삼성전자한테 주면은 어느 정도 저번 주부터 납품이 됐던 거는 회복이 천천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잠시 둔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빠지더라도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특히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발언을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파급력을 가진 인물인데 과거에도 뭐 한국과 친화적인 멘트를 한번 했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밀당을 좀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뭐 한국은 든든한 우방국이다라는 말 한마디만 있어도 우리 반도체주들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11월 중에 수출액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작년 11월에 비해서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반도체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환율이 높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수출에 의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직 바이든 정부 임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안,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재안을 아마 좀 조만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들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걱정할 거 싶고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저기 차트 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스키장을 준비해가지고 빡빡빡 스키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고난이도 코스로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가 일주일 동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유 삼성은 혁신이 중요해. 삼성전자는 정말 혁신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가 엔비디아는 HBM4 모델은 로빈훗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하이닉스도 HBM4 메모리로 성공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갔나요? 그동안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신기술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금 완전히 망했네, 큰일 났네, 혁신이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해야 하는 방법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삼성은. 네. 왜냐하면은 삼성은 여러분들 아무리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위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시는 금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처증이 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 의처증이 뭐냐면은 즉 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을까? 걱정이 너무 노심초사되네. 너무 조급조급하다. 코스피 코스닥의 성격이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네. 근데 이 코스피 코스닥 성격을 좀 풀어주려면은 이 네. 경계감을 약간 좀 둔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주일 전에 계속 저 무거운 종목이 12%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자산주 매입부터 시작했다가 또 누르면은 또 언론에서는 자산주 매입 효과가 없나? 그 자산주에다가 뭘 거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쵸? 계속 상승하면서 또 보조금 여파가 없을 때 계속 다시 한번 최고치 찍고 저번 주에 버스 와라비니스인가 뭔가 그 햄버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 좀 매파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또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거죠. 즉 지금은 삼성 신기술하고 상관이 없게 시장 국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삼성이 하락되고 상승하는 걸로 계속 보여줬지만은 앞으로 삼성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바이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조금을 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삼성의 HBM4 메모리도 약간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론에서는 또 HBM4 메모리 또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로 달리고 있는가 그 기대감은 또 계속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삼성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에는 못해도 5만 원 중반대든 6만 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삼성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삼성 주가 이 모양이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홍아님,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튜브를 보다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네. 그 영상이 뭐였냐면 오, 삼성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엔비디아가 삼성에 이제 좀 수주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 뒤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 참 우리는 여러 분야 속에서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에서 떨어졌구나. 그러면 추후 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피디님, 내가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얘기인데 코스피 삼성전자 7월 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7월 호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월봉입니까? 월봉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7월 월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자, 월봉.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삼성전자는 HBM, 엔비디아 공급 안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7월 달에는 네. 못할 때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때 어느 가격이고 코스피도 7월달에 어떤 지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도 7월에는 좋았어요. 10월달에 얼마입니까? 삼성전자가 88,000원입니다. 네. 그렇죠? 저때 삼성이 HBM 메모리로 엔비디아하고 거래를 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닙니다. 저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저때 환율도 1,300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정확히 기억하세요. 7월달에 8만 원대였어요. 엔비디아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도 7월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의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자, 7월달도 지수 지금 몇 상태입니까? 2,890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SK 하이닉스만 투심을 몰로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보다는 30% 이상 더 상승할 때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TCCST 이것도 7월달 호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월봉.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하고 TCCST도 7월 호봉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7월달에 에코프로비엠하고 TCCST도 얼마 가격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7월달에는 2차 전지, 이 여름에는 전기 자동차가 더 안 나가죠.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에너지密도가 이 온도에 따라서 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7월달에 최고치를 다시 찍었죠. 그리고 그때 TCCST도 최고치를 다시 찍었죠,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7월달에 어떤 상황입니까? 에코프로비엠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7월달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0만 6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20만 6천 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14만 원인데 지금 저때 20만 원이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TCCST도 7월달 몇입니까? 5만 7천 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기억하셨죠? 7월달에는 삼성은 8만 원대였고 코스피는 그때는 2,700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은 7월달에 20만 원대였고 TCCST는 그때 가격이 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집에서 서프라이즈 볼 때 무슨 사건이 터졌죠? 여러분들? 충격 사고가 있었어요. 트럼프의 피격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 주먹 하나 올리는 거로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7월달에 시원하게 빠졌죠. 네. 엄청 시원하게 빠졌어요. 썰매를 타더라도 그렇게 긴 코스의 썰매는 진짜 처음 봤죠. 여러분들. 네. 7, 8, 9. 그리고 중간에 해리스가 등판을 하면서 약간 좀 오르는 척 하더니만 결국엔 12월 6일 날 모두 다 빠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삼성전자가도 그때 12월 달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HBM 메모리 때문에 빠졌다, 삼성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도 7월에는 88,000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응? 10월 달에는 HBM 쪽으로 엔비디아하고 거래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12월 달에 대선 되니까 쫙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삼성이 빠진 이유가 렵튜브든 신문이든 어디 증권방송이든 삼성전자 망했다. 뭐 삼성전자 HBM 메모리 제공 못해서 이재용이 혁신은 필요하다. 이재용이 방송문에 썼다. 뭐 이런 거 자극적으로 보도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조가 없었던 거예요. 차트 그렇게 잘 보던 분들이 왜 7월달 차트를 안 보시냐고요.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식으로 계속 빠지니까 전기차 둔화가 됐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비중이 커지고 즉 테슬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졌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급등 종목 찾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량주가 하나가 올라가면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기본적으로 5% 6% 수익 볼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뭐하러 급등주, 급등매매 이런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도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7월 달부터 트럼프의 그 선거 기호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환율도 올라갔고 2차 전지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를 견인할 때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을 건드니까 확 빠질 수밖에 없고 지수도 당연히 확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올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번에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면 빠진 이유 그대로 또 빠진 이유 그대로 그걸 잘 활용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은 부족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지지 않는 투자를 잠시 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주가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랑 거래를 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게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과거에 엔비디아와 이미 아직 그 HBM3 제품을 납품하기 전인 7월 달에도 삼성전자는 이미 88,00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엔비디아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7월부터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트럼프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혹은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가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사실 좀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진도를 못 나갔어요.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요. 이 얘기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올릴 건지 그 이유를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약간은 2차 전지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 장초반 상승했다가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또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네. 아직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삼성전자가 최고치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부분에 대한 부하시장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떨어지고 같이 2차 전지주도 같이 그동안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단은 뭐 정부에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흡착제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기조되는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할당 관세를 적용하다가 뭐 이 부분이 또 호재로 또 작용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유럽의 노스볼트 파산으로 인해서 좀 주목받게 된 종목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2차 전지 대표주들 여러분들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물려도 괜찮다. 물려도 괜찮다 하는 종목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반도체 2차 전지가 끝났다고 해서 순간 우리가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 순간에서 강아지한테 엉덩이 쪽에 한 번 물렸다고 해가지고 아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물리다 보면은 강아지한테 엉덩이도 계속 물리다 보면은 엉덩이도 그만한 맷집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맷집이 생기면서 또 다시 상처가 고마가지고 또 다시 상처가 완화가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든 주식인들한테 물리는 거는 숙명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숙명을 받아들여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숙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빠졌나요? 문제 아니잖아요. 없어요. 우리 종목들이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딴 외국에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네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어딨나요? 그러니까요. 억울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억울해서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종목들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굿장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TV4에서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이수페터시스의 공시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되고 환원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증시 시장 이대호는 괜찮은가? 이런 프로를 봤는데 전 진짜 너무 가짜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어떤 종목도 아니고 특정된 종목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 정말 문제다. 물론 문제죠.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기술력이 너무 최고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거 더 안고 싶어서 우리나라를 기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나 4년 만에 다시 왔어. 안아줄게. 그런 식으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트럼프.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여야 돼요. 중국. 죽여야 돼요. 네. 자연하지 못하들 밟아야 돼요. 이렇게 밟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K 배터리하고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를 동맹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네 나한테 붙지도 않고 중국한테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너네들이 얄짤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협박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눈치 좀 챙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가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술주들의 피해를 보니까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사실 2차 전지 중에서도 마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마법을 보여드렸어요. 네. 자, 말씀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초록색깔이에요. 근데 다시 떴죠. 휴. 이 순간은 제가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일부러 끈 게 아니에요. 10년 감수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끈 게 아니고 했는데 10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종목들이 그동안 더 급등이 됐었어요. 왜냐면 단독 호재로 상승했었으니까. 하지만 이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는 것보다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트럼프는 이 기술주들을 계속 보조금을 협박하니까 지수를 당연히 지탱하는 2차 전지도 하락되니까 지수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려도 괜찮은 시점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엔드림. 에코엔드림. 이 엔캠은 제가 유난히 지속적으로 괜찮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엔캠이 오늘 10%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의 핵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인플레이션 감축범에 해소될 가능성이 제일 처음부터 큰 게 엔캠이라고 방송에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살 걸 그랬어요. 맨날 그래. 근데 지속적으로 하락되더라도 이렇게 10% 올라가면 어찌됐든 1% 2% 이상은 상승이라는 거죠. 수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 부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4년 만에 원통형 배터리 부분으로 출범을 했어요. 상장되기 전에 원통형 배터리는 무조건 추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LG 엔소의 원통형 배터리가 우주를 향해서도 그 배터리가 양산을 준비합니다. 4680이. 그렇기 때문에 이 4680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TC 시스템입니다. 네. 여러분들 TC 시스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뿅. 자, 이 TC 시스템 분명히 장 초반에 상승했거든요. 장 초반 상승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탈했는데. 근데 이 종목들은 모든 2차 전지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 네. TCCT의 지금 월봉 형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자, 여러분들. 자, 월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차트상
마음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며칠 만에 저렇게 무너진 거니까. 근데 일봉을 보면 아주 스트레스 받죠. 올라갈 때까지는 월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치웠다에 아까 마우스를 치웠다에 한번 이렇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비님. 자, 치웠다에 되면은 그때가 54,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지지 복지리 계속 부대찌개처럼 계속 재탕이 되다가 갑자기 오늘 TCCT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러분들. 즉 TCCT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냐? 절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정치적 요동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가가 하락이 됐던 거죠. 뭐든지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24년도 이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떨어질 때 한국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기술주에 대해서 근전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미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증시는 기술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형식으로 디커플링 형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전문가님이 아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폐지할 수가 없어요. 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이 네. 나중에 집을 구하신다고 보세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님이 집을 매매하진 않지만 아나운서님이 이 전세자, 뭐라고 해야지? 집 구매자예요. 그렇죠? 제가 집주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네. 월세를 내고 오실 건지 아니면 전세를 내고 오실 건지 그렇죠? 아나운서님 저한테 전세를 내고 오셨다고 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2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네네. 2년 동안 계약하고 아이고 아나운서님 걱정하지 마세요. 2년 후에 내가 보조금 줄게요. 받은 거 그대로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운서님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만 2년 후 지나가지고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이제 돈 주세요 얘기해야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집주인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계약이 이제 1월 달인데 1월 달에 2월, 3월 때까지 다음 집주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저기 사정이고 전 지금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합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못 기다리겠다고요. 못 기다리시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연거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은 네. 이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줘야 되는 걸 안 주니까. 물론 트럼프 성격상 보면은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축소를 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똑같은 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해소가 되면 상승하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금쪽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IRA로 인해서 하락됐던 부분은 IRA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30% 이상씩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에서 시장 내주는 꼴,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주는 꼴이에요. 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우리가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중국이 국방력이 더 강화되면 이미 미국은 중국한테 먹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국방력만 더 강화시키면은 중국이 이미 1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1000%까지도 내놓겠다. 지금 뭐냐? 중국한테 관세를 1000%까지 내놓는다는 거는 중국하고 교육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지가 보이는 거고 이 트럼프는 동맹국 기르려고 중국 쪽으로 붙지 마라. 중국 쪽으로 붙으면은 멕시코 너네도 관세를 60% 정도 떼일 거고 다른 나라도 관세를 20% 현식으로 떼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거는 수십 번도 얘기했지만 공화당의 집권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부분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면 제가 한 가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보조금 부분으로 축소된 거를 관세로 메꾼다. 즉 관세 부분을 매기지 않겠다. 보조금을 축소되더라도 한국 기업들한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은 예전에 보조금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를 이제는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관세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악재적인 발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소를 시킨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예 폐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에 수정을 통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인해 올렸던 주가를 지금은 관세 부분으로 매기지 않는 조건으로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언론도 문제예요. 난 이제 TV 안 보려고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옵니다. 왜 7시 반에 오는지 아십니까? 어. 나는 인터넷 언론 안 봐요. 나는 동아일보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봐요. 수필로 적은 걸 봐요. 여러분들. 인터넷은 매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썼던 기사 내용이 또 틀리면 또 수정합니다. 그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저번 주에 뭐 뉴진스? 네. 뉴진스 부분이 뭐 앞에 제목이 뭐 속보 뜨는데 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속보입니까, 여러분들? 매번이 속보네요. 어느 순간부터 기사들이 앞에 제목에 속보하고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기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머스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찬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기하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그 균형이 맞춰지려면 석유하고 가스도 보조금 받는 걸 폐지해야 한다. 그 부분은 머스크가 얘기한 건데 머스크가 얘기한 건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주가로 인해서 30% 빠졌던 건 주가에 30%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나운서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공략할 종목에 대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TCC 스틸. TCC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 TCC 때 때문에 네. 우리 아파트 정문에 있는 겸비원에도 못 가고 뒷문으로 갑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을 믿고 있는 많은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아파트 앞에 겸비원 아저씨 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님 정말 뭐가 좋을까요? 그게 정확히 한 9월 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TCC 한번 보십시오. TCC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문으로 이제 퇴근하던 제 차가 이제 후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그분한테 되게 미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미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끝까지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떠질 이유도 여러분한테 미리미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잃지 않는 방송입니다. 즉 중요한 거 수익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큰 약점인 거 잡았나?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TCC 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종목 사가지고 더 수익을 봤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술주가 무너지는 날이 2024년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돌발 테마로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만 계속 투심으로 올라갔던 거고 그 안에서 어떤 개미들은 수익도 받고 어떤 개미들은 또 빠졌었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24년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다 올라가기 마련인데 정치적인 외교에 따라 가지고 신기술이든 뭐든 소용없이 다 빠지는 경우가 더 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잡주의 삼부토건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금 어때? 여러분들한테 잃지 않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 우리는 TCT 5만 천 원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못해도 5만 천 원까지 한번 목표 가보고 그리고 내년에 1월 달, 2월 달이든 간에 삼성 SDI가 남아있어요. 즉 원통형 배터리 LG 엔솔이 12월 달 중순에서 둘째 주에 나올 겁니다. 4680 배터리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납폭을 좀 축소했다가 또 계속 축소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힘드실 거예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왜 아나운서분들 힘드시죠? 그쵸. 근데 시장이 사실 제가 방송을 한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님도 저와 2년 넘게 했지만 최근 들어서 유독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시장은 정말 진짜 힘들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절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근데 이 기술력이 좋은 거를 트럼프가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중국을 부딪힌다고 하면 다시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 11시에
내일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방송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통신망에 대한 안내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방송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통신망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방송 마치고 나서도 저희의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생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